다르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선택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몸속에 새겨진 운명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것처럼 보이는 특별한 외형이나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충격이 아닌 경이로움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말하죠. 이들의 이야기는 인간의 몸이 얼마나 연약하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인간의 한계를 넘는 희귀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4위. 배꼽이 없는 슈퍼모델. 1984년 2월 28일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난 카롤리나 쿠르코바는 세계적인 모델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의 엔젤로 활약하며 런웨이와 화보를 장식했지만 그녀에게는 하나의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배에는 배꼽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처음엔 포토샵이나 패션 연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의료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녀가 어린 시절 배꼽 탈장이나 복부벽 관련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배꼽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보통 사람에게 있는 움푹한 자국 대신 매끈하거나 살짝 들어간 평평한 자리가 남은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건 2008년 마이애미에서 열린 빅토리아 시크릿 화보 촬영 때였습니다. 그녀의 완전히 평평한 복부 사진이 공개되자 언론과 팬들은 배꼽이 사라졌다고 떠들썩했죠. 루머와 추측이 쏟아졌고 그녀는 직접 수술 자국이 남은 것뿐이에요 라며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패션업계가 무단으로 사진 보정 작업을 하며 그녀의 몸을 완벽한 이미지로 가공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그녀의 동의 없이 배꼽 부위를 지워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롤리나는 그런 시선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독특한 신체적 특징을 당당히 받아들이며 이후에는 자기 몸 긍정 캠페인의 조용한 지지자가 되었죠. 진짜 아름다움은 흉터나 결점을 숨기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제 새 아이의 엄마가 된 그녀는 화려한 무대보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배꼽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 자존감과 용기가 세상을 향해 드러나게 되었죠. 13위. 꼬리 달고 태어난 가수. 팝 가수 캐샤는 화려한 무대 의상과 거침없는 성격으로 유명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 꼬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기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건 농담도 은유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정말로 의학적으로 확인된 꼬리뼈 돌출이었어요. 캐샤가 태어났을 때 의사들은 그녀의 등 아래쪽, 즉 척추 끝부분에 작은 뼈 돌출부가 자라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혹이 아니라 흔적골이라고 불리는 진화의 흔적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태아는 임신 초기 몇 주 동안 잠시 꼬리를 가진 상태로 발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8주 안에 완전히 사라지죠. 그런데 극히 드문 경우에 그 꼬리의 일부가 남아서 출생 후에도 작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캐샤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놀랐지만 의사들은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외부로 돌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년기에 수술로 제거했다고 하죠. 이 사연은 나중에 캐샤가 한 인터뷰에서 직접 밝히면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그때 의사들이 내 꼬리를 잘라버렸다며 농담처럼 말했죠. 하지만 그 말에는 자기 몸에 대한 자신감과 유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숨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캐샤는 달랐어요. 오히려 그 이야기를 웃으며 공개하면서 완벽하다는 기준은 결국 남이 만든 거야. 난 내 몸이 특별하다고 생각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솔직함은 팬들에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캐샤의 이야기는 인간의 진화, 다양성, 그리고 자기 긍정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죠. 이처럼 그녀는 음악뿐 아니라 자신의 몸마저도 예술처럼 솔직하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12위. 코끼리 남자로 불린 비운의 천재. 1862년 8월 5일 영국 레스터에서 태어난 조지프 메릭은 태어날 때는 평범한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5살 무렵부터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피부는 두꺼워지고 얼굴과 머리는 비정상적으로 커지며 온몸이 울퉁불퉁하게 변했습니다. 오늘날 의학자들은 그가 프로테우스 증후군이라는 희귀한 유전질환을 앓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병은 뼈와 피부, 연조직이 비정상적으로 과성장하는 병으로 지금까지도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의 외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변했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사람들 눈에 거의 괴물처럼 보였죠.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사회에서 다름은 곧 기형이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조지프는 생계를 위해 괴이한 사람들 쇼에 나가
코끼리 남자라는 이름으로 관객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과 몸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조지프는 그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님들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늘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었으며 틈틈이 책을 읽고 시를 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괴물이 아니다. 나는 인간이다라는 외침이 있었죠. 그의 인생은 한 명의 의사를 만나면서 바뀌게 됩니다. 런던 병원의 외과의사 프레더릭 트리부스 박사가 그를 우연히 보고 호기심이 아닌 연민과 존중으로 다가갔습니다. 트리부스는 조지프를 병원으로 데려와 그의 남은 생애 동안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곳에서 조지프는 처음으로 집을 가졌습니다. 매일 손님을 맞아 예의 바르게 대화했고 문학을 배우며 글을 썼습니다. 그의 지적 수준과 예술 감수성은 놀라울 정도로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체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머리가 너무 무겁고 몸이 약해져서 평생 앉은 자세로만 잠을 자야 했죠. 1890년 어느 날 그는 피로에 지쳐 눕다가 머리의 무게 때문에 기도가 막혀 사망했습니다. 그 나이 겨우 27살이었습니다. 조지프 메릭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인간의 존엄을 상징합니다. 11위 사자의 얼굴을 가진 남자. 폴란드 비엘스크에서 1890년에 태어난 스테판 보브롭스키는 리오넬, 사자의 얼굴을 한 남자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는 하이퍼트리코시스라는 희귀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이 병은 몸 전체에 매우 두껍고 긴 털이 자라는 증상 때문에 늑대인간 증후군이라고도 불립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임신 중 남편이 사자에게 공격당하는 장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녀는 그것이 아이의 외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스테판의 모습은 정말로 사자처럼 보였죠. 하지만 비극은 어릴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스테판이 4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그를 독일의 공연 기획자 젤텔만에게 맡기고 떠나버렸습니다. 젤텔만은 그에게 리오넬, 사자의 얼굴을 한 소년이라는 예명을 붙이고 그를 서커스 무대에 세웠습니다. 1910년대 초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바너맨 베일리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서커스단에서 공연하게 됩니다. 그의 수염은 무려 20cm까지 자랐고 팔과 다리 등 몸 전체가 약 10cm 길이의 털로 덮여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털이 없는 부위는 손바닥과 발바닥뿐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구경거리로 여겼지만 스테판은 굉장히 똑똑하고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5개 언어를 구사했고 서커스 공연 중에는 아크로바틱 묘기도 선보였으며 관객들과 대화하는 걸 아주 좋아했죠. 사실 그의 꿈은 치과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꿈보다 외모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스테판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털이 다 타버린다면 나는 평범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의 삶은 착취와 존엄이 공존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물이라 불렀지만 그는 무대 뒤에서 누구보다 인간적이었고 자신의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세상 속에서 살아냈습니다. 스테판 보브롭스키의 인생은 다름을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로 바라보게 만드는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10위. 6번째 발가락을 가진 배우. 스코틀랜드 출신 배우 데이비드 테넌트는 닥터 후, 굿 오멘즈 등 수많은 작품으로 사랑받는 세계적인 배우입니다. 그의 연기력과 카리스마는 잘 알려져 있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놀라운 신체적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오른발에 6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다지증이라고 부르죠. 이는 선천적으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하나 더 생기는 현상으로 약 500명에서 1000명당 1명꼴로 나타나는 드문 유전적 특징입니다. 데이비드의 경우 작은 추가 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옆에 붙어 있었지만 통증도 없고 기능상의 문제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굳이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 수술로 제거하는 걸 선택합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건 그냥 나의 일부일 뿐이에요 라며 자신의 발가락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헐리우드에서도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겉모습의 완벽함이 중시되는 세계에서 그는 오히려 그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죠. 덕분에 팬들은 그를 더욱 인간적이고 솔직한 배우로 보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테넌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차이를 흠으로 보지만 그건 오히려 나를 기억하게 만드는 특징이에요. 그의 태도는 단순한 신체 이야기를 넘어 자기 수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6번째 발가락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 대신 그것을 자신만의 행운의 상징으로 여겼죠. 지금도 그는 무대나 촬영 현장에서 누군가 이 이야기를 꺼내면 유쾌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요. 제 발가락은 하나 더 있어요. 덕분에 균형감은 최고랍니다.
데이비드 테넌트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합니다. 완벽함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그의 6번째 발가락은 결함이 아니라 그를 특별하게 만든 자신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9위, 얼굴에 종양이 생긴 배우. 1985년 1월 6일, 영국에서 태어난 애덤 피어스는 배우이자 장애인 인권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제1형 신경섬유종증이라는 유전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신경 주변에 양성 종양이 생기는 병으로 특히 얼굴이나 머리에 종양이 생기면 겉모습이 크게 변하기도 합니다. 애덤 역시 성장하면서 얼굴에 다수의 혹이 생겼고 이로 인해 외형이 남들과 다르게 보이게 되었죠. 그는 지금까지 무려 39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순간에도 이 질환이 자신의 인생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의 얼굴을 보고 놀라거나 피했지만 애덤은 그 시선을 두려움이 아닌 교육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얼굴은 내가 세상과 대화하는 방식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죠. 그는 배우로서 여러 작품에 출연했고 특히 영화 언더 더 스킨에서 자신의 실제 얼굴로 등장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영화에서 그는 괴물이 아닌 인간적인 고독을 표현했죠. 관객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결국 그가 얼마나 섬세하고 진심 어린 배우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덤은 또한 BBC 다큐멘터리와 강연을 통해 외모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 병은 나의 일부일 뿐 나를 정의하지는 못해요.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다른 외모를 가진 사람도 사회 속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오늘날 그는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장애인 인권운동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히 병을 이겨낸 이야기가 아니라 차별에 맞선 인간의 존엄에 대한 기록이죠. 애덤 피어스는 세상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얼굴은 다를 뿐 내가 느끼는 감정과 꿈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8위, 고양이 눈을 가진 소년. 2009년 중국 구이저우성의 작은 마을 다화에서 한 소년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누이 유후이. 그의 눈은 인간의 눈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낮에는 맑고 푸른 빛을 띠었지만 밤이 되면 초록빛으로 스스로 빛나며 어둠을 환히 비췄죠. 게다가 그는 불을 끈 교실 안에서도 책을 읽고 어두운 골목에서도 장애물을 피해 걸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고양이 눈을 가진 소년이라 불렀습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 중국 현지 방송사와 해외 언론까지 그를 찾아왔습니다. 기자들은 실험을 통해 그의 시력을 직접 확인했죠. 빛이 거의 없는 교실 안, 한 줄의 글자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유후이는 거짓말처럼 정확히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의사들과 과학자들은 그의 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눈이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일부 연구자들은 그의 눈 안에 타페툼 루시둠 빛을 반사시켜 야간 시력을 높이는 막과 비슷한 구조가 존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이건 고양이, 올빼미 같은 야행성 동물에게만 있는 조직으로 인간에게서는 거의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그가 부분적인 백색증을 가졌을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색소가 부족하면 눈 속에서 빛이 더 많이 반사되기 때문에 유후이의 눈이 초록빛으로 빛나고 밤에도 더 밝게 볼 수 있었을 거라는 설명이죠. 다만 지금까지도 그의 시력 능력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의학적 검사는 제한적으로만 진행되었고 그의 능력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그의 눈은 실제로 어둠 속에서도 더 많은 빛을 감지했고 그로 인해 세상은 그를 불가능을 가진 소년이라 불렀죠. 하지만 정작 유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신기하게 보지만 이건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에요. 그의 말에는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과 자존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후이는 자신의 눈을 숨기지 않았고 그것이 자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눈을 가진 소년이라 기억하지만 그는 그 별명보다 더 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빛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요. 누이 유후이의 이야기는 과학이 아직 다 설명하지 못한 인간의 신비이자 자신의 다름을 당당히 받아들이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초록빛 눈은 단순한 이상현상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7위, 33cm 꼬리를 가진 남자. 인도 서벵골의 한 다원에서 일하던 찬드라 오람은 세상에서 보기 드문 신체를 가진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허리 아래쪽에 꼬리가 달린 남자였죠.
그 꼬리의 길이는 무려 33cm에 달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척추 이분증 중 수막류라는 희귀한 형태로 태아 발달 과정에서 신경관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척추 일부가 밖으로 돌출되는 현상입니다. 겉보기에는 마치 진짜 꼬리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척추의 일부가 바깥으로 자라난 의학적 이상 구조였던 것이죠. 하지만 인도에서는 이 독특한 신체가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찬드라가 사는 지역의 사람들은 그의 꼬리를 힌두교의 신 하누만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하누만은 용기와 충성, 힘을 상징하는 원숭이 신으로 찬드라를 신의 화신이라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과 동시에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신성한 존재였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두려움과 낯설음의 대상이었죠. 이런 시선 속에서 찬드라는 개인적인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결혼을 시도했지만 상대 집안에서 그의 꼬리를 두려워해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꼬리가 나를 다르게 만들었지만 덕분에 나는 더 강해졌어요. 의학적으로 보면 찬드라의 꼬리는 기형적인 구조일 뿐이었지만 문화적으로는 신성함과 인간의 경계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과학과 신앙이 교차하는 매우 독특한 이야기가 되었죠. 찬드라 오람의 인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다름은 결함일까?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축복일까? 그의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신의 형상은 한 가지 모습으로만 태어나지 않는다. 6위, 손가락이 하나 더 붙은 배우. 인도의 대표적인 배우 리틱 로션은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연기력, 완벽한 춤 실력으로 볼리우드의 신이라 불릴 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 한 가지 특별한 신체적 특징 때문에 놀림을 받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죠. 리틱은 1974년 1월 10일 인도 뭄바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2개의 엄지손가락이 붙어있는 다지증이 있었습니다. 두 엄지는 나란히 붙어 자라나 있었지만 그 어떤 기능적 문제도 없었죠. 손을 쓸 때도 불편함이 없었고 오히려 그는 덕분에 손에 힘이 더 세진 것 같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리틱에게 그건 늘 놀림의 대상이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그의 손을 보고 괴상하다며 놀렸고 그는 한동안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곤 했죠. 게다가 리틱은 심한 말더듬증과 척추측만증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그에게는 커다란 장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리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발음 연습을 하며 말더듬을 극복했고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매일 춤 연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약점을 가장 큰 무기이자 개성으로 바꾸어냈습니다. 지금의 리틱은 자신의 손가락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손가락은 내 행운의 부적이에요. 이게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그의 당당한 태도는 팬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결점은 약점이 아니라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흔적이에요. 리틱 로션의 이야기는 완벽함보다 진정성이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볼리우드 최고의 배우가 된 지금도 그는 여전히 자신을 꾸밈없이 드러내며 세상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의 모든 불완전함이 지금의 나를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5위, 세상에서 가장 마른 여자. 1989년 3월 13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태어난 리지 벨라스케즈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의료진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의 몸무게는 4kg도 되지 않았고 지방이 거의 없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곧 그녀에게 프로제로이드 리포디스트로피 증후군이라는 극히 희귀한 유전 질환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병은 몸이 지방을 저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질환으로 얼마나 많이 먹든 살이 전혀 찌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리즈는 평생 동안 체중이 26에서 29kg을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8,000칼로리 가까이 먹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지방이 쌓이지 않았죠. 이런 상태로 자라난다는 건 그 자체로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거리에서도 학교에서도 사람들의 시선과 놀림을 견뎌야 했으니까요. 17살 때 리즈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자신의 사진이 올라온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은 충격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였습니다. 수많은 악플이 달렸고 심지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즈는 그 모든 증오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내 인생을 정의하게 둘 수 없다고 결심했고
세상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후 그녀는 강연자로 변신했습니다. 댓강연 무대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리즈는 그 경험을 책으로 쓰고 리지 벨라스케즈 이야기라는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왕따 피해자가 아니라 희망과 용기의 상징으로 불립니다. 내 가치는 외모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살아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로 결정돼요. 리즈 벨라스케즈는 세상이 정한 아름다움의 기준을 깨부순 인물입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진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닌 마음에서 온다는 걸 보여줍니다. 4위. 두 개의 DNA를 가진 여자. 1983년 11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할리우드에서 태어난 테일러 멀은 처음엔 평범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20대가 되어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설명되지 않는 알레르기와 염증 반응이 잦았고 피부나 혈액 검사 결과가 늘 제각각으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왼쪽 팔에 주사를 맞으면 심하게 붓는데 오른쪽은 멀쩡한 이상한 현상도 있었죠. 2009년 결국 한 의사가 그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테일러는 사인배아 키메라증이라는 극히 드문 생물학적 현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수정란이 자궁 속에서 합쳐져 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테일러는 자기 쌍둥이의 DNA를 몸 안에 함께 지닌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녀의 몸 안에는 두 개의 유전적 정체성이 존재합니다. 두 개의 면역 체계, 두 가지 혈액순환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양쪽 몸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일부 음식이나 약물, 심지어 벌에 쏘이는 것도 한쪽은 아무렇지 않은데 반대쪽은 크게 부어오르는 일이 반복됐던 겁니다. 의사들이 처음엔 믿지 못했지만 유전자 검사를 통해 그녀의 몸 안에서 서로 다른 DNA가 공존한다는 사실이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이 진단을 받은 뒤 테일러는 오히려 안도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이상 증상이 결코 정신적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2016년 테일러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방송과 인터뷰에 출연해 내 몸 안에는 두 사람이 살아있다고 당당히 밝혔습니다. 그 용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인간 키메라라는 의학적 현상을 이해하게 되었죠. 지금 그녀는 가수이자 모델로 활동하면서 자신처럼 희귀 질환이나 불명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다름은 결함이 아니라 특별함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테일러 멀의 이야기는 과학이 아직 다 설명하지 못한 인간의 신비이자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위. 나무인간으로 불린 남자. 방글라데시에 사는 아불 바잔다르는 세상에서 가장 독특하고 고통스러운 병을 앓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나무인간이라고 불렀죠. 그가 앓은 병은 사마귀 표피 형성증이라는 극도로 희귀한 유전질환입니다. 이 병은 인체가 특정 종류의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비정상적으로 취약해지는 병으로 피부에 사마귀처럼 생긴 혹이 끝없이 자라나 점점 나무 껍질 같은 모양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아불의 경우 사춘기 무렵부터 손과 발에 작은 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그냥 단순한 피부 질환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혹은 점점 두꺼워지고 결국 손가락과 발가락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손바닥의 무게만 수킬로그램에 달했고 손으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글씨를 쓰거나 밥을 먹는 일조차 불가능했죠. 그의 손은 정말로 나무뿌리처럼 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엔 놀라서 그를 피했고 아불은 오랜 세월을 고립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2016년에 전환점을 맞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다카의대 병원 의료진이 그의 사연을 듣고 무료로 치료를 시작한 겁니다. 그는 무려 16차례의 대수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5kg 이상의 피부 조직이 제거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를 다시 손을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수개월에 걸쳐 섬세한 수술을 이어갔죠. 기적처럼 그는 다시 딸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시 아버지가 된 기분이에요. 아불 바잔다르의 이야기는 그저 의학적인 기적의 사례를 넘어서 인간의 의지와 희망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병은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혹이 자라기 시작했고 그는 평생 병원과 치료를 오가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미소와 의지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아불의 삶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처럼 상처받아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 2위. 엄지손가락이 발가락처럼 생긴 배우.
1986년 5월 16일에 태어난 메간 폭스는 헐리우드에서 가장 매력적인 배우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트랜스포머 시리즈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카리스마 있는 이미지로 늘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서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모릅니다. 그녀에게는 아주 독특한 신체적 특징이 하나 있다는 걸요. 바로 짧고 둥근 엄지손가락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단지증 D형이라고 불리는 이 증상은 엄지손가락의 뼈가 짧고 두껍게 자라는 유전적 특징입니다. 모양이 발가락처럼 보여서 흔히 발가락 엄지라고도 부릅니다. 이 증상은 전 세계 인구의 약 4% 정도에서 나타나며 통증이나 기능상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손끝부터 관절 부분까지가 일반인보다 짧고 넓게 보여 사진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특징이죠. 메간 폭스는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한동안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광고 촬영에서는 그녀의 손을 대신해 대역손을 쓴 적도 있었어요. 헐리우드처럼 외모와 이미지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곳에서는 이런 작은 신체적 차이조차 크게 부각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가락이 조금 다를 뿐인데 세상은 그걸로 완벽함을 판단하려 하죠. 웃기지 않나요? 그녀는 유머러스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후 메간 폭스는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감추지 않고 인터뷰나 방송에서도 당당히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계기로 완벽함이란 신화를 깨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죠. 누구나 자신만의 특별함이 있어요. 그게 남들과 다르다고 숨길 이유는 없죠. 지금의 메간 폭스는 그 짧은 엄지손가락마저 자신의 매력 중 하나로 여깁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진짜 아름다움은 결점이 아닌 개성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1위. 세상에서 가장 털이 많은 소녀. 태국 방콕에서 태어난 소녀 수파트라 사수파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털이 많은 소녀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죠.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암브라스 증후군이라는 극히 드문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온몸에 짙은 털이 자라는 증상으로 얼굴, 팔, 다리, 심지어 귀와 등까지 거의 전신이 짙은 갈색 털로 덮이게 됩니다. 의사들은 이 질환이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손에 꼽힐 만큼 희귀하죠. 수파트라는 아기 때 호흡기 문제로 목에 구멍을 내는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처음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레이저 제모 치료를 시도했지만 아쉽게도 털은 다시 자라났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아이들의 시선과 놀림이 큰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수파트라는 언제나 밝고 유쾌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노래 부르기와 춤추기를 좋아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즐겼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신기하게 보지만 나는 나 자신이 행복해요. 그 말처럼 수파트라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죠. 청소년이 된 이후에는 자신의 털을 면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건 사회의 시선을 따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변화였죠.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내가 정하고 싶어요.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 수파트라는 결혼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털이 많은 소녀로 기억하지만 그녀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저 나일 뿐이에요. 사랑하고 웃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 수파트라 사수판의 이야기는 진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녀의 삶은 세상 모든 다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용기와 자존감을 선물합니다.